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네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IMF 사태, 즉 국가부도가 다시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경색과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금융위기에 씨앗을 심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적 감독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엄청난 감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수수료가 금융감독원 총 수입의 70에서 80%입니다.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은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탄생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초 금융감독원을 만들면서 1997년 봄 동남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그해 7월에서 9월까지 이어진 기아사태로 인해서 그해 11월에 한국에 전염되었다면서 금융위기 전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1997년 동남아 금융위기의 전염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훈탁TV 시리얼 넘버 3 김대중이 일으킨 IMF 사태, 정치와 금융은 동전의 양면을 시청하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남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게 전염된 것은 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체계적 감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거대한 공적 감독기관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위기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에서 제임스 바스 등이 회계 분석을 통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한 책 Rethinking Bank Regulation Till Angels Govern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공적 감독기관이 사적인 이해를 추구해서 은행 발전을 가로막고 금융위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적 감독기관은 대리인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적 감독기관은 유권자의 감독을 받는 정치인을 대리해서 은행을 감독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감독기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에 관한 정보는 감독기관보다 피감기관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감독기관이 아무리 노력해도 피감기관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피감기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공적 감독기관은 피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감독수수료를 받습니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감독수수료를 받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적인 감독기관은 타산적 부패와 체계적 부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산적 부패란 은행가들이 일자리나 금전적인 대가를 미끼로 이용해서 감독기관과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체계적 부패란 가장 사악한 종류의 부패인데 정치인이 은행가와 결탁해서 집권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만 대출해서 정치적 지위를 유지 확대하고 그들과 결탁하지 않은 은행은 금융시장 진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정치인에게 로비를 해서 유리한 규제와 감독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감독기관이 유리한 규제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 연봉을 받고 피감기관을 옮겨가거나 거액의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 견제를 위한 법률이 완비된 선진국에서는 공적인 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견제를 위한 법률이 미비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적 감독기관이 오히려 금융시장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적 감독기관이 대출 부패와 정치주의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공적 감독기관을 맹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스 등은 민주정치 제도와 권력을 견제하는 법률이 완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적인 감독기관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고객이 직접 은행을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공적인 감독기관을 만들지 말고 만들었다면 가능한 빨리 폐지하고 은행이 정기적으로 경영 실적을 공개해서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감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도 공적인 감독기관인데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한국금융감독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감독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는 결산 분석 요약 수지 계산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총 수입에서 감독수수료 비율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70.8%였고 80%에 육박한 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금융감독원 총 수입에서 감독수수료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릅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도 바스 등이 거론한 개발도상국의 공적 감독기관이 저지르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다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입니다. 역대 금융감독원장들이 거의 모두 상호저축은행 등과 부적절한 관계와 부실한 감독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들 중에는 체포되고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상호저축은행 간부로 취임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상호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아서 수사를 받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수수료 제도는 노골적으로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과 피감기관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수수료만 내면 아무리 부실한 금융기관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금융감독원을 먹여 살린다고 떠들어대는 보험 영업사원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미 도덕적 해이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에 만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는 도덕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려 신용경색을 일으키고 중앙은행의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신용경색이 금융위기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스 등의 조언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폐지하고 은행의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국민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을 다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으로 분산하고 그들 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